안녕하십니까, 조로입니다. 네, 오늘은 조로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스펙이 난 아예 없다. 눈 씻고 찾아봐도 나 대학교 때 술밖에 안 먹었는데 학점 관리도 안 했고 저 뭐 준비한 것도 없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대학교 가보면 뭐 진짜 하다못해 내가 한 국숭세단 정도 학교를 다니는데 학점도 3점대 초반이고 약간 되게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학교도 애매해, 학점도 애매해, 대외 활동도 애매해, 동아리 활동도 뭐 특이하게 안 했어. 이런 분들은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전략적 직무를 추천을 좀 받아보고자 합니다. 이번엔 그러면은 스펙이 없다고 생각하는, 제가 사실 이제까지 봤을 때 스펙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 전부 스펙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스펙이 없다고 생각하는 취준생이 갈 수 있는 전략적 직무 정의 내릴 수 있겠는데, 영업이죠 뭐. 문과는 당연한 거고 이공계조차도 진짜 없으면 영업 가야 되는데, 일단은 영업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제일 많이 뽑는 직무 인 것이 일단 첫 번째 이유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그 제한이 많이 없어요. 다른 직무들에 비해서. 다른 직무는 다 무언가가 좀 있어야지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영업은 초기 시작부터 이제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좀 고민하시잖아요. 성격이 진짜 영업에 정말 레알 진짜 안 맞아요. 이러신 분들은 좀 다른 걸 선택할 수 있겠지만, 평범하다? 저는 괜찮습니다. 뭐 사람들 상대하는 거 어렵지도 않고 그냥 적당해요. 이 정도는 저는 뭐 전략적인 직무라면 영업이 압도적이다. 너무 쉽다. 다른 거에 비해서. 이렇게 해서 영업을 첫 번째 손으로 일단 놓고 싶어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큰 스펙이 없어도 일단 도전해 볼 수 있는 직무다. 어학 정도만 따면 되나요? 어학만 따면 되는데,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 제가 영업을 무시한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은 당연히 그 안에서 있으시는 분들, 특히나 좋은 회사 가려면 진짜 힘들죠. 그래가지고 그 모든 스펙이 없다 그 얘기라기보다는 직무에 대한, 영업에 대한 이해도와 직무에 대한 공부로도 어느 정도 커버 가능하다는 데서 영업을 말씀드렸다는 거. 영어 점수는 물론 당연히 기본으로 깔려야 돼요. 국내 영업 하시더라도 기본 점수 요즘에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스펙에 관련된 다른 영상 제 거 보시고요. 일단은 영업 첫 번째 추천. 근데 저는 영업 도저히 못 가겠어요. 재무 가보고 싶거든요. 재무. 근데 재무 같은 경우에는 뭔가 경영학과를 나와야 될 것 같고, 숫자를 되게 약간 열심히 공부했어야 됐을 것 같고, 재무제표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재무 갈 수 있나요? 일단 사실 뭐 아시다시피 재무 같은 경우에는 CPA 준비생들도 많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상경계 계열이 굉장히 많이 지원하는 거라서, 그냥 언뜻 생각하면은 비상경계나 아니면은 이공계 같은 이런 완전 여타 직무들이 지원할 수 있나요? 이제 이렇게 의문을 가져요. 경영학과조차도 제가 재무 성적이 그렇게 엄청나게 좋진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걱정하면서 이제 재무는 안 되겠죠 이렇게 오는데, 저는 조건부로 재무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조건부라는 건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경영학과 플러스 재경관리사, 또는 경영학과 없는데 재경관리사.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둘 사이에 좀 난이도가 좀 차이가 나요. 일단 경영학과가 아닌 이상에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경영학과 아닌데 재경관리사만 따가지고 되는 케이스도 많이 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가 좀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학벌 같은 경우에도 좋으면 좋을수록 좋은데, 여러분들이 학벌이 좀 떨어지고, 심지어 학벌이 떨어지는데 경영학과야 그러면 이제 뭐 중소거나 재수 좋으면 중견 시작. 근데 학벌이 안 좋은데 경영도 아니야 이러면은 거의 무조건 중소 시작이긴 합니다. 대신에 여기서 넥스트에 점프업 해야죠. 여기 가신 다음에 어쨌든 뭐 스펙 없는 거 자기 인지했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냥 재경만 딴 다음에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식으로. 재경 말고 전산세무 1급도 있는데 이 두 개가 약간 난이도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따시는 분도 있고 이것 따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재경을 약간 더 추천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본인 성향이 맞아야 돼요. 영업처럼 재무도 약간 진득하니 꼼꼼하니 이런 게 좀 맞으면 재무를 좀 추천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재무 같은 경우에는 상경 계열만 지원 가능 이런 경우도 종종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조건부라는 단어를 좀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다음은 제가 진짜 가고 싶었던 직무인데, 저는 서류를 넣어도 탈락을 하더라고요. 바로 인사예요. 인사는 좀 재미있는 게, 제가 이제 이 전략적 직무 쪽에 인사는 조금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의외로. 그죠? 왜냐면 다들 인사는 되게 조금 뜨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특히 그 경영계열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하시곤 하는데, 물론 학벌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요. 학과가 경영에 비슷하게 가까울수록 좋긴 해요. 인정인데, 사실 인사 생각해보세요. 노무사 말고는 변변한 자격증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상 스펙조차도 무의미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사람을 뽑고 막 이러는 직무고, 인사가 인사를 뽑잖아요. 내가 이 사람 데리고 있어야 되니까 이 친구 똑똑해 보이고 스펙 좋으면 좋겠지. 근데 재미있는 건요, 여러분, 스펙이 똑똑함을 100% 보증합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인사가 인사를 뽑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사 공부를 진짜 와장창 해가지고 인사관을 지니고 인사에 대한 자신의 뚜렷한 소신이 있다고 가정하면은 비상계열 계열도 서류만 붙게 되면은 면접에서 충분히 극복하는 게 거의 유일한 게 인사예요. 저는 그래서 제 멘티 중에서는 인사로 지원시키는 친구가 오히려 꽤 많은데요. 다만 이제 이건 있죠. 학벌 좋고 뭐 상경계 가까우면은 좋은 회사 뚫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학벌이 좀 낮으면 낮을수록 진짜 스펙이 정말 무에 가까울수록 처음 시작은 좀 중소기업일 확률이 굉장히 높긴 하다. 스타트업이거나. 근데 제가 이건 말씀드릴 게 다른 직무 대비해서 재무도 좋지만 인사 같은 경우에는요. 스타트를 나쁘게 시작해도 굉장히 좋아요. 점프업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사를 추천할 만합니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인사를 떨어졌던 거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인사에 대한 공부가 좀 덜 됐거나 아니면 많이 쓰지 않아서가 아닐까. 혹시 몇 개 썼어? 인사 한 30개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 적은 건 아닌데 다 떨어졌나요? 네. 저랑 좀 비슷하네요. 저도 사실은 네. 한두 개 반 빼고 다 떨어졌는데 제가 이제 그걸 이해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컨설팅 시작한 다음에 거의 7, 8년 차 돼서야 인사가 좀 어떤 사람이 뽑히는지 좀 감이 좀 잡혔어요. 그 우리 다른 직무들은 약간 이런 결 같은 게 있는데 인사는 결이 없어요. 결이 없고 어떤 사람이 뽑히냐면은 진짜 인사팀장 마음에 드는 사람 뽑힙니다. 진짜. 너무 많은 인사팀장의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맞추려면은 어쩔 수 없이 인사관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직무관을 이해하시는데 우리가 그게 좀 덜 되지 않았나. 그냥 사람 좋아서 가려고 한다? 절대 안 되고 인사가 처해져 있는 이런 고통과 현실과 애로사항 같은 거를 전부 다 이해한 다음에 그런 게 나한테 맞다는 이야기를 어필할 수 있어야지 좀 인사관이 잡혔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는 특히 직무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사 냄새 난다. 뭐 이런 말도 좀 들어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다음 직무는 마케팅입니다. 문과 직무이신 분들 중에 마케팅 가고 싶어 하시는 여성분들을 저는 수없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죠. 제 동기분들한테, 여사친들한테 영업관래 하면 조금 갸우뚱하는데 마케팅 가고 싶어 하면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막 환상이 있나 봐요. 맞아요. 마케팅 제가 지금 하고 있지만 그닥 잘 모르겠는데 환상이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이거 약간 스펙을 어떻게 없어도 갈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뭐 학교가 만들어내는 환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뭐 대학교 때 배우면은 막 코카콜라 마케팅 같은 거 배우고 막 그다음에 맥주 그거 마케팅한 거 이탈리아에서 막 그 축구 막 하는 거 이런 멋있는 마케팅만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마케팅이 쏠리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마케팅 쪽은 말씀하신 대로요. 관심도만 충분히 있었으면은 가능은 한데 문제가 다른 거랑 아예 레벨 자체가 시작 레벨이 다른 게 아예 대행사 시작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여러분이 무스펙으로 가려면 대행사 시작 각오하고 가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공감해요. 여러분이 뭐 펌하든 퍼포먼스 마케팅을 생각하든 아니면 마케팅에서 뭐 BTL, ATL을 생각하든 아니면 콘텐츠 마케팅을 생각하든 심지어 뭐 서비스 기획 이건 솔직히 진짜 가게 들고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더라도 일단 시작 자체는 대행사로 시작해서 여러분이 2, 3년 정도 갖다 박으실 생각을 하고 마케팅을 그렇게 스타트하시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면 3년 후쯤, 4년 후쯤에 고생한 거대로 그대로 이직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은 다른 직무 대비해서 인하우스가 좀 좁은 편이에요. 마케팅이 많이 없어서 여러분이 3, 4년 고생하신다고 해도 점프업이 제가 인사나 뭐 재무처럼 뭐 무조건 잘 된다, 무조건 인하우스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은 좀 못 드리겠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스펙이 없는 취준생이 갈 수 있는 직무 중에 대행사 시작 감안하면 마케팅 괜찮으나 넥스트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중에서는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극히 공감하는 게 네. 마케팅은 정말 괴물들이 많습니다. 대학교 때 학벌 좋고 마케팅 뭐 공모전 1등 하는 애들이 하도 많아서 스펙이 없다면 무조건 대행사에서 굴러먹다 보면 어떻게든 비벼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저희가 스펙이 없는 취준생이 갈 수 있는 전략적 직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조금 더 궁금하신 직무가 있으시면 저희가 답변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